서울의 어느 흐린 아침, 김민수는 거울 앞에 섰다. 평소처럼 세수를 하고 양치질을 하려던 참이었지만 그날따라 거울 속 자신의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다. 깊어진 이마주름,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더 이상 감출 수 없는 눈가의 주름들. 어제까지만 해도 자신은 여전히 젊다고 생각했다. 여전히 걷기도 잘하고 친구들과 어울려 맥주 한잔하는 것도 즐겼다. 그런데 오늘 아침 거울 앞에 선 그는 더 이상 예전의 김민수가 아니었다. 그는 문득 생각했다. 세월이랑 이렇게 조용히 그러나 확실하게 사람을 바꿔놓는구나. 어느 순간부터 계단을 오를 때 숨이 가빠졌고 밤에 쉽게 잠들지 못했으며 아침에 일어날 때 허리가 뻐근해진 것도 이상하지 않았다. 그 모든 작은 변화들이 하나 둘 쌓여 오늘의 자신을 만든 것이다. 김민수는 커피포트를 올리고 따뜻한 커피 한 잔을 따라 거실 창가에 앉았다. 창밖에는 회색빛 구름이 잔뜩 낀 하늘과 분주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보였다. 그들은 아마 모두 자신처럼 세월의 흐름을 인지하지 못한 채 바쁘게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을 것이다. 만약 내가 60살로 돌아갈 수 있다면. 김민수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3년 전 60세의 그는 은퇴를 앞두고 있었다. 아직은 건강했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어 있었다. 그때 그는 시간이 충분하다고 생각했다. 여행도 가야지, 운동도 시작해야지, 하고 싶은 공부도 해야지 하면서 하루하루를 흘려보냈다. 하지만 정작 행동으로 옮긴 것은 거의 없었다. 그리고 지금 그는 63세가 되어 있었다. 몸은 예전 같지 않고 친구들은 하나둘 병원 신세를 지거나 연락이 끊겼다. 부모님은 오래전에 돌아가셨고 자식들은 각자의 삶에 바빠 이제는 명절이 아니면 얼굴 보기 힘들다. 혼자 남겨진 느낌이 문득 밀려왔다. 세월은 생각보다 훨씬 빠르게 지나갔고 그는 그것을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며칠 전 오래된 친구인 박준호에게서 연락이 왔다. 민수야, 시간 괜찮으면 나 좀 보러 와줄래? 강남 요양원에 있어. 박준호는 젊었을 때 건강 하나는 자신했던 사람이었다. 매주 등산을 다녔고 술도 줄였으며 운동을 꾸준히 했다. 그런데 몇 년 전 갑작스런 뇌졸중으로 쓰러졌고 지금은 혼자 힘으로 거동이 어려운 상태가 되었다는 소식을 들었다. 그 전화를 받고 나서 김민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자신도 언젠가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두려움이 몰려왔다. 그는 결심했다. 박준호를 만나러 가기로. 그날 아침 커피를 다 마신 김민수는 천천히 외출 준비를 했다. 차림은 단정했지만 거울 속 얼굴은 어딘가 지쳐 있었다. 그는 지하철을 타고 강남역으로 향했다. 출근 시간대가 지난 거리에는 이따금 노인들의 천천한 발걸음만이 보였다. 나도 저렇게 될까? 김민수는 생각했다. 요양원은 예상보다 깔끔하고 조용했다. 접수처에서 박준호의 방을 안내받고 복도를 걷는 동안 그는 유리창 너머로 휠체어에 앉아 책을 읽는 노인, 벤치에 앉아 햇살을 쬐는 노인들을 보았다. 그들의 표정은 평온해 보였지만 어딘가 쓸쓸함이 스며 있었다. 박준호는 생각보다 많이 야리어 있었다. 반가운 듯 미소를 지었지만 몸을 가누기는 힘든 듯 보였다. 민수아, 와줘서 고맙다. 그는 힘겹게 말했다. 김민수는 목이 메어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둘은 조용히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었다. 박준호는 웃으며 자신의 근황을 이야기했지만 그 안에는 후회와 아쉬움이 가득 담겨 있었다. 그때 건강은 당연한 줄 알았어. 아직 젊다고 생각했거든. 그런데 한순간이더라. 진짜 중요한 게 뭔지 이제야 알겠어. 김민수는 박준호의 말을 들으며 가슴 깊은 곳이 저릿해졌다. 그는 생각했다. 자신도 마찬가지였다. 건강을 당연하게 여겼고 가족과의 시간을 미뤘으며 친구들과의 만남을 소홀히 했다. 돈을 벌기 위해 일에 치여 항상 나중에를 외쳐왔던 삶. 그런데 그 나중은 결코 영원하지 않다는 걸 이제야 실감하고 있었다. 박준호는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며 말했다. 민수야, 후회는 아무 소용없어. 아직 늦지 않았다면 지금이라도 시작해.
요양원을 나서는 길, 김민수는 굳은 다짐을 했다.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야겠다고. 건강을 지키고 가족과 시간을 보내고 진짜 친구들과 웃고 배우고 사랑하고 도전해야겠다고. 서울의 하늘은 여전히 흐렸지만 그의 마음속에는 작은 빗줄기가 비치기 시작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아직 선택할 수 있다. 오늘부터, 지금 이 순간부터 김민수는 요양원 문을 나서며 발걸음을 멈췄다. 차가운 봄바람이 얼굴을 스쳤지만 그는 오히려 그 바람이 고맙게 느껴졌다. 살아있다는 것, 이렇게 두 발로 걸을 수 있다는 것이 새삼 소중하게 다가왔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 그는 생각에 잠겼다. 박준호를 비롯해 오늘 요양원에서 마주친 수많은 어르신들의 모습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전부 건강했던 시절이 있었을 텐데 어느새 몸이 악해지고 기억이 흐릿해져 버린 그들의 삶, 언젠가 자신도 그들과 같은 길을 걷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부정할 수 없었다. 며칠 후 김민수는 결심했다. 그냥 지나칠 수는 없었다. 그는 강남구에 위치한 한 대형 요양원을 다시 찾았다. 이번에는 단순히 친구를 만나러 가는 것이 아니었다. 그는 진심으로 배우고 싶었다. 어떻게 살아야 노후에 후회하지 않을 수 있을지, 무엇을 소중히 해야 하는지를. 요양원 원장인 윤미영 씨는 김민수의 뜻을 듣고 흔쾌히 도와주겠다고 했다. 여기 계신 분들 중에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분들이 많습니다. 인터뷰를 원하신다면 몇 분을 소개해드릴게요. 그날부터 김민수는 매일 요양원을 방문했다. 그는 노인들과 차를 마시며 이야기를 나누고 산책을 함께하고 가끔은 조용히 그들의 옛 사진을 함께 들여다보기도 했다. 시간은 느릿하게 흘렀지만 그 안에는 깊은 눌림이 있었다. 가장 먼저 만난 분은 박준호 외에도 이순자 할머니였다. 올해 83세인 이순자 씨는 평생을 초등학교 교사로 살았다. 온화한 미소와 단정한 차림새에서 그녀의 성품이 느껴졌다. 선생님, 젊었을 때 가장 소중했던 것은 무엇이었나요? 김민수가 물었다. 이순자 씨는 잠시 생각에 잠긴 뒤 조용히 대답했다. 시간이었지. 그리고 가족. 하지만 그땐 그 소중함을 몰랐어. 그녀는 매일같이 학교와 집을 오가며 바쁜 나날을 보냈다. 자식들을 키우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세월을 쫓기듯 살았다. 그렇게 정신없이 살다 보니 정작 가족들과 함께한 추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특히 남편과의 시간은 늘 나중에로 미뤄두었다. 하지만 남편은 60대 초반의 병으로 세상을 떠났고 그녀는 평생 그 나중을 후회하며 살아왔다. 그때 알았다면 좋았을걸. 돈이나 명예보다 가족과 함께하는 시간이 훨씬 소중하다는 걸. 이순자 씨의 목소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는 짙은 아쉬움이 배어 있었다. 김민수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자신의 삶 역시 크게 다르지 않았다. 일에 쫓겨 가족과 제대로 대할 시간조차 없었던 세월이 주마등처럼 스쳐갔다. 다음으로 만난 분은 최연석 할아버지였다. 85세인 최연석 씨는 젊은 시절 중소기업을 경영하며 큰 성공을 거뒀다. 그러나 은퇴 후 그의 곁에는 아무도 남지 않았다. 사업할 땐 사람들이 끊이지 않았지. 술자리도 많았고 인맥도 넓었어. 그런데 은퇴하고 나니 연락하는 사람이 몇이나 될 것 같아. 최연석 씨는 쓸쓸히 웃으며 말했다. 진짜 친구는 몇 없더라고. 결국 가족밖에 없었어. 그런데 가족에게 소홀했던 나를 누가 반겨주겠나. 김민수는 가슴 깊이 무거운 돌덩이를 얹은 듯한 느낌을 받았다. 자신도 과거에는 인간관계가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고 가능한 많은 사람과 친분을 쌓으려 애썼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가론 몇 명이 진심으로 자신을 아끼고 있을까 의문이 들었다. 그는 점점 깨달아갔다. 젊을 때는 돈, 명예, 인맥이 전부인 줄 알았지만 노년에 남는 것은 결국 가족과 몇몇 진정한 친구뿐이라는 것을. 요양원에서의 만남은 계속되었다. 김민수는 다양한 사연을 가진 어르신들과 이야기를 나누었다. 어떤 분은 평생을 돈 모으는 데에만 몰두했지만 정작 건강을 잃었을 수도 없는 처지가 되어 있었다.
또 어떤 분은 늦게나마 수치아를 배우며 인생의 새로운 기쁨을 발견한 이야기를 들려주었다. 김민수는 매일 일기를 썼다. 그날 만난 사람, 들은 이야기, 느낀 감정을 솔직히 기록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의 마음속에도 변화가 일어났다. 과거를 후회하는 대신 남은 삶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한 것이다. 어느 날 요양원 원장 윤미영 씨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김 선생님, 요즘 오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많이 변하신 것 같아요. 앞으로 어떤 계획이 있으세요? 김민수는 잠시 생각하다가 천천히 대답했다. 나 자신부터 바꿔야겠지요. 그리고 이곳에서 배운 것들을 더 많은 사람들과 나누고 싶습니다. 저처럼 아직 기회가 있는 사람들에게 말해주고 싶어요. 아직 늦지 않았다고. 그날 밤, 김민수는 창문을 열어 밤하늘을 바라보았다. 서울의 불빛 속에 묻힌 별빛이 희미했지만 그는 그 작은 빛조차 소중하게 느껴졌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인생은 끝난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순간에도 새롭게 써내려갈 수 있는 이야기였다. 그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이야기를 더 따뜻하고 더 깊이 있게 더 사랑하며 써내려가리라고. 김민수는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의 이야기를 하나하나 되새기며 다시금 깨달았다. 모든 후유의 시작은 결국 하나로 귀결되었다. 바로 건강이었다. 아무리 돈이 많고 친구가 많고 가족이 곁에 있어도 건강을 잃으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사실을 그는 이제야 가슴 깊이 느낄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박준호의 이야기는 그에게 가장 깊은 울림을 주었다. 박준호는 젊은 시절 누구보다 건강을 자랑하던 사람이었다. 꾸준히 등산을 다니고 담배도 일찍 끊었으며 정기적으로 건강검진도 받았다. 그러나 그는 한 가지를 놓쳤다. 스트레스 관리였다. 박준호는 과로와 스트레스 속에서도 조금만 더를 외치며 자신을 몰아세웠다. 조금만 더 버티자. 이번 프로젝트만 끝나면 시작하면서 매일매일을 버티며 살았다. 결국 그 조금이 쌓여 심장을 병들게 했고 한밤중에 쓰러지는 결과를 초래했다. 민수야, 그때는 몰랐어. 그냥 몸이 좀 피곤한 거라고 생각했지. 젊었을 때처럼 회복할 수 있을 거라 믿었어. 그런데 나이 들어서는 다르더라. 한번 무너지면 다시 일어나기가 너무 힘들어. 박준호의 이 말은 김민수의 가슴에 깊이 박혔다. 그는 자신도 다르지 않다는 것을 인정할 수밖에 없었다. 60대 초반까지는 별탈 없이 살아왔지만 최근 몇 년 사이 몸이 예전 같지 않음을 느끼고 있었다. 쉽게 피로하고 무릎 관절이 욱신거리고 소화가 더디고 잠이 얕아졌다. 그 모든 변화가 노화의 신호였던 것이다. 그는 요양원에서 다른 어르신들과도 대화를 나누며 공통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었다. 젊었을 때는 건강을 당연하게 여기고 몸이 보내는 작은 경고를 무시했다는 것, 그리고 그 대가를 혹독하게 치르고 있다는 것. 처음에는 무릎이 조금 아팠어요. 그때 병원에 갔어야 했는데 그냥 파스 붙이고 참았죠. 그런데 몇 달 지나니까 계단 오르내리기가 힘들어졌고 결국 인공관절 수술까지 하게 됐어요. 혈압이 조금 높다고 했을 때 약 먹기가 싫었어요. 운동하면 내려갈 줄 알았거든요. 그런데 결국은 뇌졸중으로 쓰러졌어요. 이런 이야기들은 김민수에게 더 이상 남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는 그날 집에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그리고 솔직하게 자신에게 물었다. 나는 내 몸을 얼마나 소중히 대하고 있었나? 답은 분명했다. 제대로 돌보지 않았다. 가끔 산책을 하긴 했지만 체계적인 운동은 하지 않았다. 술자리를 완전히 끊지도 못했다. 가공식품이나 짠 음식을 즐겨 먹었고 스트레스를 받으면 폭식하는 버릇도 있었다. 정기 건강검진도 몇 번은 귀찮다고 미루었다. 김민수는 깊이 반성했다. 그리고 결심했다. 지금부터라도 바꾸자고. 아직 늦지 않았으니까. 그는 전문가들의 조언을 찾아보기 시작했다. 60대 이후 건강을 지키기 위해 반드시 해야 할 것들을 정리했다. 첫째, 매일 규칙적인 운동. 걷기는 가장 쉬우면서도 효과적인 운동이었다.
하루 30분 이상 빠르게 걷기, 가능하면 햇살이 좋은 아침 시간에. 근력 운동도 중요했다. 나이가 들수록 근육량이 급격히 줄어들기 때문에 단순히 유산소 운동만으로는 부족했다. 스쿼트, 벽에 기대어 앉기, 아령 들기 같은 간단한 근력 운동을 매일 해야 한다고 했다. 둘째, 식습관 개선. 가식은 절대 금물이었다. 나이가 들수록 소화 능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소식해야 했다. 채소와 단백질 위주의 식사를 하고 짠 음식, 단 음식, 기름진 음식을 줄여야 했다. 무엇보다 저녁 식사는 가볍게, 늦지 않게 먹는 것이 중요했다. 밤늦게 과식하면 소화불량뿐만 아니라 숙면에도 방해가 되기 때문이다. 셋째, 정기 건강검진. 이제부터는 증상이 없어도 꾸준히 검진을 받아야 했다. 특히 심장, 혈압, 혈당, 콜레스테롤 수치를 관리하고 대장 내시경, 위내시경, 골밀도 검사를 주기적으로 받아야 했다. 조기 발견이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그는 요양원 어르신들의 사례를 통해 절실히 깨달았다. 넷째, 스트레스 관리와 충분한 수면. 스트레스는 만병의 근원이었다.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심장이 빨리 뛰고 혈압이 오르며 이는 결국 몸 전체를 망가뜨렸다. 김민수는 명상, 가벼운 요가, 심호흡 같은 방법을 배워보기로 했다. 또한 매일 같은 시간에 자고 일어나는 규칙적인 수면 습관을 들이는 것도 중요했다. 김민수는 실천하기로 마음먹었다. 다이어트 계획이나 거창한 목표를 세우는 대신 작지만 꾸준한 변화를 선택했다. 그는 다음날 아침 운동화를 신고 집 앞 공원을 걷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15분도 힘들었다. 무릎이 뻣뻣하고 숨이 차올랐다. 그러나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틀, 사흘, 일주일이 지나자 점점 몸이 가벼워지는 것을 느꼈다. 식사도 바꿨다. 아침은 현미밥과 된장국, 점심은 나물 반찬을 곁들인 식사, 저녁은 과일이나 요거트로 가볍게, 간식을 끊고 커피는 하루 한 잔으로 줄였다. 무엇보다 스트레스를 줄이기 위해 하루 10분간 명상하는 습관을 들였다. 조용히 눈을 감고 심호흡을 하며 마음을 다스리는 그 짧은 시간이 김민수에게 큰 힘이 되었다.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자 몸뿐만 아니라 마음도 달라졌다. 그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감사한 마음이 들었다. 아직 내 발로 걸을 수 있다. 아직 내 두 손으로 밥을 먹을 수 있다. 이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소중한지 새삼 깨닫게 되었다. 김민수는 확신했다. 건강을 지키는 것은 단순히 오래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스스로의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기 위한 최소한의 준비라는 것을. 그리고 그는 결심했다. 앞으로 살아갈 모든 날을 지금보다 조금 더 건강하게, 조금 더 단단하게 쌓아가리라고. 김민수는 건강에 대해 진지하게 고민하기 시작하면서 자연스럽게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를 떠올리게 되었다. 바로 가족이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 박준호의 눈빛, 그리고 최연석 할아버지의 쓸쓸한 고백. 그 모든 장면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 그것이 진짜 인생의 전부였다. 김민수는 자신에게 솔직해졌다.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족을 진심으로 우선순위에 둔 적이 몇 번이나 있었던가. 은퇴 전 그는 늘 바빴다. 일에 치이고 회식에 끌려다니고 주말이면 지친 몸을 핑계로 소파에 누워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과 깊은 대화를 나눈 기억은 손에 꼽을 정도였다. 아내와는 일상적인 대화조차 귀찮게 느꼈던 시절도 있었다. 그때는 변명거리가 넘쳐났다. 돈을 벌어야 했고, 승진해야 했고, 노후를 준비해야 했다. 아이들을 좋은 대학에 보내기 위해서는 어쩔 수 없다고 스스로를 합리화했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 시간 동안 진짜 중요한 것은 점점 멀어지고 있었던 것이다. 며칠 후 김민수는 딸 김지연에게 전화를 걸었다. 직장생활로 바쁜 딸이었지만 다행히 주말에 시간을 낼 수 있었다. 오랜만에 딸과 단둘이 카페에 앉아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빠, 요즘 왜 이렇게 자주 연락해? 지연이 웃으며 물었다. 김민수는 잠시 머뭇거리다 진심을 털어놓았다. 지연아,
아빠가 이제야 깨달았어. 내가 어릴 때 아빠는 항상 바쁘다는 핑계로 널 제대로 보지 못했구나. 지연은 놀란 듯 눈을 동그랗게 떴다. 그리고는 한참을 말없이 커피잔을 굴리다가 조용히 입을 열었다. 어렸을 때는 그냥 아빠는 원래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 친구네 아빠들은 놀이터에 같이 가주기도 하고 운동회 때 와서 응원도 해줬는데 나는 항상 엄마랑만 갔거든. 김민수는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다. 그는 그저 딸을 위해 일한다고 믿었지만 정작 딸에게는 늘 바쁜 아빠, 항상 보지 않은 아빠로 기억되고 있었던 것이다. 지금이라도 괜찮아, 아빠. 지연은 미소 지으며 덧붙였다. 앞으로는 우리 더 자주 봐. 그날 김민수는 세상 그 어떤 성취보다 소중한 선물을 받은 듯한 기분이 들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이제라도 딸과 새로운 추억을 쌓을 수 있었다. 그는 마음을 다잡았다.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무엇보다 우선순위에 두기로 주말마다 가족 모임을 제안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점차 모두가 기다리는 시간이 되었다. 손주들과 공원에서 런을 날리고 아내와 시장에 가서 장을 보며 사소한 이야기를 나누었다. 아내와의 관계도 변하기 시작했다. 오랫동안 무심하게 흘려보냈던 저녁 시간, 이제는 함께 차를 마시며 하루를 돌아보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 여보, 우리 이렇게 앉아서 얘기 나눈 게 얼마만인지 모르겠네. 어느 날 아내가 웃으며 말했다. 김민수는 미안한 마음과 함께 따뜻한 기운을 느꼈다. 젊었을 때는 서로 당연한 존재였지만 이제는 함께 있는 것 자체가 감사한 일이었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또 다른 어르신, 강명수 씨의 이야기도 떠올랐다. 강명수 씨는 78세에 요양원에 입소했다. 자식들은 모두 외국에 살고 있었고 코로나 팬데믹 이후로는 거의 찾아오지 않았다. 나는 평생 자식들 뒷바라지하느라 내 시간을 가져본 적이 없어. 그런데 막상 나이 들어보니 나를 위해 살아야 했다는 생각이 들어. 강명수 씨의 말은 김민수에게 큰 울림을 주었다. 가족을 사랑하는 것과 가족에게 모든 것을 희생하는 것은 다르다는 사실을 그는 알게 되었다. 진정한 가족과의 시간은 억지로 희생하거나 의무감으로 채우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사랑으로 함께하는 것임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아침 식탁에 앉아 아내에게 직접 커피를 내려주고 손주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며 웃음을 나누고 생일이나 기념일에는 정성껏 편지를 써주었다. 돈으로 대신할 수 없는 따뜻한 마음을 전하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가족 사랑이었다. 또한 김민수는 가끔 부모님 산소를 찾았다. 젊은 시절 바쁘다는 이유로 자주 찾아뵙지 못했던 죄스러움이 이제야 마음속에서 고개를 들었다. 그는 부모님께 조용히 속삭였다. 아버지, 어머니, 저도 이제야 조금씩 배우고 있어요. 소중한 걸 놓치지 않고 살게요. 김민수의 마음속에는 이제 또렷한 기준이 생겼다. 어떤 일이든 어떤 약속이든 가족과의 시간을 해치는 일이라면 하지 않는다. 그는 더 이상 일이나 명예를 핑계 삼지 않았다. 가족과 함께 웃고 함께 울고 함께 나누는 매 순간을 삶의 중심에 두기로 한 것이다. 요양원에서 만났던 이순자 씨의 마지막 한마디가 떠올랐다. 시간은 기다려주지 않아요. 나중에, 다음에, 언젠가는 그런 건 없더라고. 김민수는 알고 있었다. 지금 이 순간을 놓치면 다시는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을. 그래서 그는 오늘 이 순간에도 감사하며 가족과의 시간을 소중히 쌓아가고 있었다. 김민수는 가족과 보내는 시간을 소중히 하기로 결심하면서 또 하나의 문제를 마주하게 되었다. 바로 사람들과의 관계였다. 요양원에서 최연석 할아버지가 했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그 많던 사람들 다 어디 갔는지 모르겠어. 결국 남는 건 몇 안 돼. 젊은 시절 김민수는 인간관계를 넓히는 것이 성공의 열쇠라고 믿었다. 직장 동료들과의 회식, 동문회 모임, 골프 모임, 각종 친목회에 빠짐없이 참석했다. 명함을 수십 장 교환하고 한 해에도 수십 번씩 모임을 가졌다. 언젠가 도움이 될지도 모른다는 생각으로 가능한 많은 인맥을 쌓으려 애썼다.
하지만 은퇴한 지금 그는 냉정한 현실을 마주하고 있었다. 전화번호부에는 수백 명의 이름이 있었지만 정작 아무 연락 없이 지낸 사람들이 대부분이었다. 잘 지내나는 메시지조차 오지 않았다. 더 이상 그들에게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것이다. 김민수는 문득 깨달았다. 자신이 소중하게 생각했던 많은 관계들은 사실 이해관계로 맺어진 것이었다는 것을. 직장이라는 울타리가 사라지자 그 관계들도 함께 사라졌다. 요양원에서 최연석 할아버지가 털어놓았던 이야기도 비슷했다. 사업할 때는 매일같이 사람들이 찾아왔어. 밥 사달라고, 투자해달라고. 그런데 은퇴하고 병원에 입원했을 때는 연락 한 통 없는 거야. 결국 병문안 오는 사람은 딸 하나뿐이더라. 김민수는 그때 느꼈다. 진짜 친구는 필요할 때만 찾는 사람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 함께해주는 사람이란 걸. 그래서 그는 자신의 인간관계를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 과정은 생각보다 아팠다. 어떤 사람은 연락을 끊어야 했다. 늘 자신의 이야기만 하고 김민수의 상황에는 관심 없는 사람. 형식적으로만 연락하고 만남 자체가 의무처럼 느껴지는 사람. 처음에는 죄책감도 들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는 깨달았다. 진짜 관계를 남기기 위해서는 가짜 관계를 정리해야 한다는 것을. 그는 몇몇 소중한 친구들에게 전화를 걸었다. 오래된 중학교 동창인 박성호, 퇴직 후에도 가끔 연락하던 후배 이지훈, 그리고 잊고 지냈던 옛 친구 한명수를 찾아냈다. 잘 지내나, 민수야. 내 전화 받으니까 옛날 생각난다. 한명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따뜻했다. 그들은 작은 모임을 만들기로 했다. 이름도 거창하게 짓지 않았다. 그냥 우리들의 모임. 한 달에 한 번씩 만나서 식사를 하고 근황을 나누고 가끔은 산책을 함께 했다. 누군가 아프면 같이 병원에 가주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축하해줬다. 김민수는 이 모임을 통해 진짜 우정을 다시 느끼기 시작했다. 돈, 지위, 예모 같은 것들은 아무 의미가 없었다. 그저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주는 사람들. 속마음을 털어놓아도 흉이 되지 않는 사람들. 그것이야말로 나이가 들수록 필요한 존재였다. 그는 또 하나의 작은 실천을 시작했다. 가족처럼 가까운 친구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뿐 아니라 새 친구를 사귀는 것도 시도해보기로 한 것이다. 김민수는 동네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시니어 탁구반에 등록했다. 처음 가는 날, 긴장도 했지만 이내 편안해졌다. 비슷한 연배의 사람들과 함께 운동하고 땀 흘리며 웃는 시간은 생각보다 즐거웠다. 민수 씨, 탁구는 처음인가 봐요. 서브가 아주 순박한데요. 한 어르신이 웃으며 농담을 건넸다. 김민수도 웃었다. 이런 소소한 농담과 웃음이 얼마나 큰 위로가 되는지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탁구반 친구들과 자연스럽게 친해졌다. 운동이 끝난 후 함께 국밥을 먹으며 살아온 이야기를 나누고 때로는 고민도 털어놓았다. 김민수는 느꼈다. 진정한 인간관계는 복잡하거나 거창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함께 웃고 함께 땀 흘리고 서로를 진심으로 응원하는 것. 그것만으로 충분했다. 요양원에서 최연석 할아버지가 했던 마지막 조언이 생각났다. 민수 씨, 나이 들면 좋은 사람 하나만 있어도 성공한 거야. 수백 명 친구가 무슨 소용이야. 아플 때 곁에 있어줄 한 사람만 있으면 충분하지. 그 말은 시간이 지날수록 깊은 울림을 주었다. 김민수는 앞으로도 인맥을 넓히려고 애쓰지 않을 것이다. 대신 마음을 나눌 수 있는 몇몇 사람들과 진심으로 연결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진짜 사회적 자산이라는 것을 그는 이제야 깨달았다. 그는 스스로에게 다짐했다. 앞으로 남은 인생에서는 만남 하나하나를 소중히 하고 가식 없는 관계를 만들고 진심으로 사람을 대하겠다고. 그렇게 하면 비록 많은 사람은 아니어도 곁에 있는 사람들과 함께 따뜻한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믿었다. 김민수는 진정한 인간관계에 대해 생각하며 또 다른 중요한 문제를 떠올렸다. 바로 돈이었다. 평생을 돈을 벌기 위해 달려왔다. 좋은 직장을 얻기 위해 공부하고
승진을 위해 야근을 마다하지 않았다. 아이들 학비를 대기 위해, 은퇴 후를 대비하기 위해, 아파트 대출을 갚기 위해 쉼없이 일했다. 돈을 버는 것은 삶의 당연한 목표였고, 그것이 가족을 위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믿어왔다. 하지만 이제 돌아보니 그는 묻지 않을 수 없었다. 나는 가런 돈을 위해 너무 많은 것을 포기한 것은 아닐까?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도 비슷한 후회를 털어놓았다. 사업에 성공했던 최연석 할아버지도, 평생 공무원으로 성실히 살아왔던 강명수 씨도 한결같이 말했다. 돈은 필요해. 하지만 돈이 전부는 아니야. 돈만 믿고 살다 보면 진짜 중요한 걸 잃게 돼. 김민수는 그 말의 의미를 곱씹었다. 분명 돈은 필요했다. 일식주를 해결하고 병원비를 준비하고 자녀를 뒷바라지하려면 돈이 있어야 했다. 하지만 돈 자체가 삶의 목적이 되어버리면 오히려 삶이 메말라버린다는 사실을 어르신들은 몸소 보여주고 있었다. 그는 친구들의 사례를 떠올렸다. 하나는 대기업 임원으로 은퇴한 친구 박영진이었다. 영진은 50대에 이미 억대의 연봉을 받았고 여러 채의 부동산을 소유했다. 하지만 은퇴한 뒤 그는 심각한 우울증에 시달렸다. 돈은 있는데 할 일이 없어. 가족하고도 멀어졌어. 같이 살던 아들도 이제는 독립해서 따로 살고 아내랑은 대화가 끊긴 지 오래야. 김민수는 영진의 쓸쓸한 얼굴을 잊을 수 없었다. 반면 또 다른 친구 김성재는 달랐다. 성재는 큰 돈을 벌지는 못했지만 일찌감치 삶의 균형을 생각했다. 월급의 일부를 저축하고 필요한 보험을 들고 무리한 투자 대신 꾸준한 적금을 택했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족과 시간을 많이 보냈다. 은퇴한 지금 성재는 넉넉하지는 않지만 불안하지 않은 노후를 보내고 있었다. 텃밭을 가꾸고 자원봉사를 하고 아내와 함께 여행을 다니며 평온한 하루하루를 살고 있었다. 김민수는 두 친구의 삶을 비교하며 깊은 깨달음을 얻었다. 돈은 충분히 준비해야 하지만 돈을 위한 인생은 결코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것. 오히려 돈을 어떻게 쓰느냐, 누구와 함께 나누느냐가 인생의 질을 결정한다는 것. 그는 자신의 재정 상황을 냉정하게 점검해 보기로 했다. 은행 통장과 연금 내역을 살펴보니 기본 생활비 정도는 충분히 감당할 수 있었다. 크게 사치를 부리지 않고 유류비나 간단한 여행비 정도를 고려하면 남은 생애 동안 걱정할 수준은 아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작은 결심을 했다. 첫째, 더 이상 돈을 쌓기 위해 무리하지 않는다. 둘째, 지금 가지고 있는 자산을 현명하게 관리한다. 셋째, 돈을 자신과 가족, 그리고 의미 있는 일에 사용한다. 이를 위해 김민수는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다. 우선 생활비를 정리했다. 불필요한 구독 서비스나 자동결제 항목을 정리하고 식비와 여가비를 현실적으로 조정했다. 매달 고정 지출과 변동 지출을 따로 기록하기 시작했다. 또한 의료비 대비를 위해 건강보험을 점검했고 비상금을 따로 마련했다. 큰 병에 대비해 노인 전문보험 상품도 추가 가입을 고려했다. 무리한 투자 대신 안정적인 금융상품에 소액 분산 투자를 하기로 했다. 은행의 적금, 국채, 신용도 높은 채권 위주로 운영하면서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것이 목표였다. 그리고 그는 돈을 목표가 아니라 수단으로 삼기로 했다. 가족과의 여행, 손주들을 위한 소소한 선물, 배우고 싶은 취미, 생활을 위한 비용. 이런 것들에 돈을 쓰는 것을 아끼지 않기로 했다. 그는 자신에게 물었다. 남은 인생 동안 내 돈은 어떤 가치를 위해 쓰일 것인가? 김민수는 돈을 쌓는 것보다 그 돈을 통해 사랑을 표현하고 삶을 풍요롭게 하는 데 의미를 두기로 했다. 요양원에서 만난 이순자 씨의 말이 기억났다. 나이 들면 필요한 건 돈이 아니라 함께 웃어줄 사람이야. 그는 그 진실을 믿었다. 돈은 고독을 달래주지 못하고 건강을 되돌려주지 못한다. 진정한 행복은 따뜻한 인간관계, 건강한 몸과 마음, 그리고 매일매일을 소중히 여기는 태도에서 나온다. 김민수는 은행 앱을 닫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봄비가 부드럽게 떨어지고 있었다.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돈은 나를 위해,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 그리고 삶을 사랑하기 위해 쓰는 것이다. 그는 오늘도 살아가기로 했다. 돈을 부리기 위해, 돈에 휘둘리지 않기 위해, 진짜 필요한 것들을 위해. 김민수는 돈에 대한 생각을 정리한 후 또 하나의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다. 바로 배움이었다.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 중에 가장 활기찬 분들은 공통점이 있었다. 바로 나이가 들어서도 새로운 것을 배우고 있다는 점이었다. 그는 이순자 씨를 떠올렸다. 이순자 씨는 80세가 넘은 나이에도 수채화 교실에 다니며 그림을 그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색칠조차 서툴렀지만 이제는 작은 전시회에 작품을 출품할 정도로 성장했다. 처음엔 나도 겁이 났어. 이 나이에 뭘 배우나 싶었지. 그런데 해보니까 알겠더라. 배우는 기쁨은 나이를 가리지 않는다는 걸. 이순자 씨의 말은 김민수의 마음을 움직였다. 사실 그는 은퇴한 후 한동안 무기력함에 빠져 있었다. 오랜 세월 동안 일이라는 틀 속에 갇혀 살았기 때문에 갑자기 시간이 주어지자 무엇을 해야 할지 몰랐다. 아침에 일어나도 갈 곳이 없고 특별한 목표도 없었다. 하루 종일 텔레비전 앞에 앉아 시간을 때우다 보면 어느새 밤이 되었고 그렇게 허무한 하루하루가 쌓여갔다. 김민수는 깨달았다. 배움이야말로 삶의 에너지를 불어넣는다는 것을. 그는 작은 것부터 시작하기로 했다. 가장 먼저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우기로 결심했다. 손주들과 영상통화를 하고 싶었고 간단한 사진 편집이나 인터넷 검색 정도는 스스로 할 수 있기를 바랐다. 동네 복지관에서 열리는 시니어 스마트폰 교실에 등록했다. 처음에는 창피하기도 하고 손가락이 마음대로 움직이지 않아 답답하기도 했다. 하지만 강사의 인내심 있는 지도와 주변 또래 친구들의 응원 덕분에 조금씩 자신감을 얻었다. 선생님, 한 번 더 눌러보세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몇 번의 실수 끝에 그는 사진을 찍고 간단한 메신저 메시지를 보낼 수 있게 되었다. 그 작은 성공이 김민수에게 엄청난 활력을 주었다. 나도 할 수 있다. 그는 두 번째 도전을 시작했다. 바로 기타 배우기였다. 사실 젊었을 때부터 기타 소리에 매료되어 있었지만 바쁘다는 이유로 한 번도 시도해본 적이 없었다. 이번에는 핑계 없이 도전하기로 했다. 중고 기타를 하나 구입하고 유튜브 강의를 참고해 독학을 시작했다. 처음에는 손가락이 아팠고 코드 하나 잡는 것도 버거웠다. 하지만 하루에 10분, 20분씩 꾸준히 연습하자 점점 손가락이 기타 줄에 익숙해지기 시작했다. 어느 날 드디어 생일 축하합니다 멜로디를 연주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그는 혼자서도 박수를 쳤다. 민수야, 잘했다. 스스로를 칭찬하는 그 순간 그는 진짜로 행복했다. 배움은 단순히 기술을 익히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지고 있었다. 그것은 새로운 도전에 대한 설렘이었고 매일 조금씩 성장하는 자신을 발견하는 기쁨이었다. 김민수는 배움이 주는 선물 중 하나가 자존감이라는 것을 깨달았다. 은퇴 후 그는 사회적으로 소속감을 잃었다고 느꼈다. 명함도 직함도 더 이상 의미가 없었다. 하지만 새로운 것을 배워가는 과정 속에서 그는 다시금 자신을 인정할 수 있었다.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인간 김민수로서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있었다. 요양원에서 만난 한 어르신, 박순자 할머니는 이렇게 말했다. 젊었을 때는 돈 벌기에 급급했지. 배우는 걸 사치라고 생각했어. 그런데 나이 들어보니 알겠더라. 배우는 건 자기 자신에게 주는 가장 큰 선물이란 걸. 김민수는 앞으로도 배움을 멈추지 않기로 결심했다. 그는 버킷리스트를 만들었다. 하고 싶었던 것들, 배우고 싶었던 것들을 적어 내려갔다. 수채화 배우기, 일본어 간단한 회화 익히기, 등산 다니기, 요리 교실 등록하기, 여행사진 촬영법 배우기. 하나씩 해나갈 생각에 가슴이 설렜다. 그는 다짐했다.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 새로운 것을 배우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 한 인생은 언제든 새롭게 시작할 수 있다. 그는 더 이상 이 나이에 무슨이라는 말을 하지 않기로 했다.
대신 지금이 제일 젊은 때라는 마음으로 매 순간을 살기로 했다. 김민수는 기타를 품에 안고 조심스레 코드 하나를 잡아보았다. 아직은 서툴렀지만 그 서툼조차도 사랑스러웠다. 요양원에서 봤던 어르신들의 눈빛이 떠올랐다. 새로운 것을 배우는 사람들의 눈빛은 달랐다. 반짝였고 생기가 넘쳤다. 그는 알고 있었다. 배움은 단지 뭔가를 할 줄 아는 능력을 키우는 것이 아니라 삶 자체를 풍요롭게 만드는 힘이라는 것을. 김민수는 조용히 웃었다.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오더라도 그는 멈추지 않을 것이다. 배움을 통해 자신을 치우고 세상을 넓히고 삶을 더 깊게 사랑할 것이다. 그것이야말로 남은 인생을 후회 없이 살아가는 길임을 그는 확신했다. 김민수는 새로운 배움에 눈을 뜨면서 자신 안에 깊이 뿌리내려 있던 두려움 하나를 지워나가기 시작했다. 그것은 변화에 대한 두려움이었다. 평생을 일정한 틀 속에서 살아왔던 그는 이제 익숙한 것을 떠나 낯선 것을 받아들이기로 마음먹었다. 그리고 그는 깨달았다. 삶을 바꾸는 것은 거창한 계획이나 대단한 목표가 아니라 매일매일의 작은 습관이라는 것을. 그래서 김민수는 작지만 확실한 변화를 시작하기로 했다. 그가 세운 원칙은 간단했다. 오늘 할 수 있는 가장 작은 것부터 시작하자. 그는 하루를 다시 설계했다. 가장 먼저 아침 일찍 일어나기로 했다. 은퇴 후 흐트러진 생활 리듬을 바로잡는 것이 우선이었다. 알람을 6시 30분에 맞추고 일어난 후 바로 커튼을 열어 햇살을 맞았다. 가벼운 스트레칭을 하고 따뜻한 물 한 잔을 마시며 몸을 깨웠다. 그 다음에는 공원 산책을 했다. 처음에는 15분 걷기부터 시작했지만 점차 30분, 1시간으로 늘려갔다. 산책 중에는 스마트폰을 멀리하고 주변 풍경을 온몸으로 느끼려고 했다. 바람의 향기, 새소리, 햇살의 따스함, 그 모든 것이 김민수에게 작은 행복이 되었다. 운동이 끝난 후에는 간단한 명상 시간을 가졌다. 눈을 감고 천천히 숨을 들이쉬고 내쉬면서 마음속에 고려를 만들었다. 오늘 하루도 소중히 살겠다. 조용히 다짐하며 명상을 마쳤다. 식사 습관도 바꿨다. 과거에는 아침을 대충 때우거나 아예 건너뛰는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이제는 현미밥, 계란찜, 나물 반찬 등 소박하지만 건강한 아침 식사를 챙겼다. 식사 중에는 텔레비전이나 핸드폰을 보지 않고 오롯이 음식에 집중했다. 한 입 한 입 천천히 씹으며 감사한 마음을 느꼈다. 또한 매일 밤 감사 일기를 쓰기 시작했다. 오늘 하루 동안 감사했던 일세 가지를 짧게 기록하는 것이었다. 예를 들면 이런 것들이었다. 오늘 공원에서 본 노란 개나리가 참 예뻤다. 손주가 전화를 걸어 할아버지 사랑해라고 말했다. 아내와 함께 저녁을 먹으며 오래된 추억을 나눴다. 처음에는 억지로 생각해야 했지만 며칠이 지나자 감사할 일이 점점 쉽게 떠올랐다. 김민수는 깨달았다. 감사하는 마음은 하루를 풍요롭게 만들 뿐만 아니라 인생 전체를 긍정적으로 바꾼다는 것을. 그는 또한 30일 변화 프로젝트를 스스로 설정했다. 하루에 하나씩 작은 목표를 정하고 30일 동안 꾸준히 실천하는 것이다. 첫 번째 목표는 매일 30분 걷기였다. 김민수는 벽에 달력을 붙이고 매일 걷기를 실천한 날에는 작은 별 모양 스티커를 붙였다. 하루하루 별이 쌓여가는 모습을 보며 그는 스스로에게 자부심을 느꼈다. 나는 변할 수 있다. 이 믿음은 그의 마음속 깊은 곳까지 스며들었다. 30일이 지나자 걷기는 완전히 그의 일상이 되었다. 그리고 그는 다음 목표로 넘어갔다. 두 번째 목표는 하루 10분 기타 연습이었다. 기타를 배우는데 재능이 부족하다고 느껴질 때도 있었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잘하려고 하지 말고 꾸준히 하자. 그는 결과보다 과정을 즐기기로 했다. 그렇게 기타 연습은 그에게 또 다른 기쁨이 되어주었다. 김민수는 점점 깨달았다. 인생을 바꾸는 것은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 조금씩, 그러나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가는 작은 발걸음들이 쌓여 변화를 만든다는 것을.
그는 또한 사람들과의 만남에서도 변화를 시도했다. 의무적인 모임이나 형식적인 약속은 가감히 줄였다. 대신 진심이 통하는 친구들과 소박한 만남을 소중히 여겼다. 가끔은 손주들과 공원에 가서 런을 날리고 가끔은 아내와 손잡고 동네를 산책하며 옛날 이야기를 나눴다. 돈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다. 더 많이 가지려고 애쓰지 않고 지금 가진 것에 감사했다. 소소한 기부를 하기도 했고 필요한 곳에 돈을 아낌없이 사용했다. 그는 스스로에게 자주 물었다. 지금 내가 하고 있는 이 작은 행동이 나를 더 좋은 방향으로 이끌고 있는가? 이 질문은 김민수에게 중요한 나침반이 되어주었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는 자신을 믿기로 했다. 완벽할 필요는 없다. 가끔 넘어져도 괜찮다. 중요한 것은 다시 일어나 걷는 것이다. 김민수는 알았다. 나이는 변명의 이유가 될 수 없다. 오히려 나이를 먹었기에 더 현명하게 삶을 선택할 수 있다. 그는 매일을 새로운 마음으로 맞이했다. 오늘도 걷고, 오늘도 배우고, 오늘도 감사하며. 그렇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다 보면 어느새 그는 자신이 꿈꾸던 노후를 맞이하게 될 것임을 믿었다. 지금 이 순간 작은 한 걸음이 모여 김민수의 인생을 다시 빛나게 하고 있었다. 김민수는 매일 작은 변화를 쌓아가면서 삶의 의미에 대해 깊이 생각하게 되었다. 그는 깨달았다. 노후란 단순히 남은 시간을 보내는 시기가 아니라 오히려 인생의 또 다른 봄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어릴 적부터 그는 봄을 좋아했다. 겨울의 차가운 기온이 물러가고 따뜻한 햇살과 함께 작은 새싹들이 얼굴을 내미는 그 풍경은 항상 설렘을 안겨주었다. 지금 자신의 인생도 그렇다고 느꼈다. 청춘이 지나고 일터에서의 역할도 내려놓았지만 그 빈자리를 새로운 배움과 따뜻한 관계, 건강한 습관으로 채워가면서 그의 인생은 다시금 피어나고 있었다. 김민수는 자신에게 물었다. 진정한 성공이란 무엇일까? 젊었을 때는 돈과 지위가 성공의 기준이었다. 더 높은 자리, 더 많은 연봉, 더 큰 집. 그것을 얻기 위해 달리고 또 달렸다. 하지만 이제 그는 안다. 진정한 성공은 평온한 마음, 사랑하는 사람들과의 따뜻한 시간, 그리고 스스로에게 떳떳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임을. 그는 요즘 아침에 눈을 뜰 때마다 감사했다. 오늘도 걸을 수 있다. 오늘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함께 있다. 오늘도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다. 이 소박한 감사가 그에게 큰 행복을 안겨주었다. 김민수는 취미 생활도 조금씩 늘려갔다. 기타를 치는 것 외에도 작은 텃밭을 가꾸기 시작했다. 아파트 옥상에 마련된 공동 텃밭 한 켠을 분양받아 상추와 고추, 방울토마토를 심었다.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싹이 트는 모습을 바라보는 것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기쁨을 주었다. 민수 씨, 상추가 정말 잘 자랐네요. 옆 텃밭을 가꾸는 이웃이 건넨 인사에 김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식물도 정성을 알아보나 봐요. 매일 아침 인사했거든요. 그는 이런 소소한 교류 속에서도 인생의 따뜻함을 느꼈다. 또한 김민수는 지역도서관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아이들에게 책을 읽어주고 학부모들에게 독서 습관을 만드는 방법을 안내하는 프로그램에 참여했다. 처음에는 긴장했지만 아이들의 맑은 눈빛과 웃음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환해졌다. 할아버지, 또 책 읽어주세요. 작은 손이 그의 소매를 잡아당길 때마다 김민수는 가슴 깊은 곳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차오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깨달았다. 누군가를 위해 시간을 쓰는 것, 그것이야말로 자신의 삶을 더 가치 있게 만든다는 것을. 요양원에서 만난 박준호는 말했었다. 민수아, 늙는다는 건 끝이 아니야. 다른 시작이야. 그 말은 이제 김민수의 삶에 그대로 적용되고 있었다. 그는 더 이상 과거를 후회하지 않았다. 잃어버린 시간에 집착하지 않고 지금 이 순간을 사랑하기로 했다. 봄꽃은 매년 다시 피지만 인생의 봄은 스스로 피워내야 한다는 것도 알게 되었다. 김민수는 가끔 서울 북악산 자락에 둘레길을 걸었다. 그곳에서 그는 흐드러지게 핀 진달래를 바라보며 생각했다.
내 인생에도 아직 이렇게 아름다운 순간이 남아 있었구나. 그는 아내와 함께 걷기도 하고 손주들과 나들이를 하기도 했다. 가족들과 함께한 사진을 모아 작은 앨범을 만들었고 그 안에는 소중한 추억들이 가득했다. 하루하루가 특별했다. 그것은 거창한 이벤트 때문이 아니라 함께 웃고 함께 식사하고 함께 걷는 그 순간순간을 온전히 느꼈기 때문이었다. 김민수는 더 이상 젊음을 부러워하지 않았다. 젊음은 에너지가 넘치지만 깊이는 시간이 만들어주는 것이다. 그는 지금 자신의 삶의 깊이를 새겨가고 있었다. 물론 때로는 외로움이나 불안이 찾아올 때도 있었다. 특히 밤이 길어질 때면 문득 과거의 후회들이 스쳐가기도 했다. 하지만 그는 그런 감정도 부정하지 않고 받아들이기로 했다. 외로움도 불안도 모두 인생의 일부임을 인정하면서 그 안에서 또 다른 성장을 이루어가기로 했다. 그는 알았다. 진짜 강함은 아픔이 없어서가 아니라 아픔을 견디고 다시 웃을 수 있는 힘에서 나온다는 것을. 김민수는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나는 매일 내 인생의 봄을 새로 피워내겠다. 그는 늦었다고 생각했던 시간 속에서 새로운 꿈을 꾸고 새로운 사람을 만나고 새로운 기쁨을 발견했다. 김민수에게 노후는 더 이상 소극적으로 버티는 시간이 아니었다. 그것은 적극적으로 살아가는 시간이 되었다. 그는 이 사실을 모든 동세대 사람들과 나누고 싶었다. 우리에게는 아직 시간이 있다. 아직 늦지 않았다. 지금부터라도 삶을 사랑하자. 김민수는 그렇게 매일 조용하지만 확실한 봄을 자신의 인생에 피워가고 있었다. 김민수는 스스로의 삶에 작은 봄을 피워가며 이제 마지막으로 진지하게 다짐했다. 그는 깨달았다. 시간은 아무도 기다려주지 않는다는 사실을. 요양원에서 만난 어르신들은 한결같이 말했다. 시간은 생각보다 훨씬 빨리 지나간다. 내일부터 해야지, 다음 달에 시작해야지 하다 보면 어느새 그 다음은 없다. 김민수는 그 말이 벌써 깊이 이해되었다. 그래서 그는 더 이상 미루지 않기로 했다. 아직 남아있는 이 시간을 후회 없이 살아가기로. 그는 매일 아침 자신과 약속했다. 오늘 하루를 최선을 다해 살아내자. 그 약속은 거창한 것이 아니었다. 누구를 이기거나 대단한 성취를 이루겠다는 것이 아니었다. 그저 자신의 하루를 소중히 여기고 진심으로 사랑하는 사람들이 곁에 있다는 사실에 감사하는 것이었다. 김민수는 어느 봄날 아내와 함께 삼청동 골목을 거닐었다. 길가에는 벚꽃이 흐드러지게 피어 있었고 따뜻한 햇살이 두 사람을 감쌌다. 아내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당신, 요즘 표정이 많이 부드러워졌어요. 김민수는 웃었다. 그래, 나도 느껴. 요즘은 세상이 참 고마워. 그들은 오래된 찻집에 들어가 차를 마셨다. 조용한 음악이 흐르는 가운데 김민수는 생각했다. 이렇게 평범한 순간이야말로 인생의 진짜 보물이라는 것을. 예전 같았으면 놓쳤을 소중한 순간들. 지금은 하나하나 마음에 새기고 있었다. 김민수는 혼잣말처럼 중얼거렸다. 시간은 결국 다 흘러간다. 하지만 그 시간을 어떻게 채우느냐는 내 선택이야. 그는 더 이상 과거를 아쉬워하지 않았다. 실패했던 순간도, 아팠던 기억도 모두 자신의 일부로 받아들였다. 그 모든 것이 있었기에 지금의 자신이 있을 수 있었음을 알았다. 그리고 그는 미래를 두려워하지 않기로 했다. 아직 남은 시간은 충분하다. 비록 육체는 예전만큼 강하지 않지만 마음은 누구보다 단단해졌다. 김민수는 자신에게 3가지 약속을 했다. 첫째, 건강을 소중히 여기고 꾸준히 지킬 것. 둘째, 사랑하는 사람들과 시간을 아끼지 않을 것. 셋째, 매일 작은 것이라도 배우고 성장할 것. 이 3가지를 지키는 한 그의 남은 인생은 결코 허무하지 않을 것이다. 김민수는 주변 사람들에게도 조심스럽게 이야기하기 시작했다. 우리 아직 늦지 않았어. 지금이라도 건강을 돌보고 가족을 소중히 여기고 하고 싶은 걸 해보자. 그의 말에 친구들도 조금씩 변화하기 시작했다.
서로 건강을 챙기는 정보를 나누고 가족과의 소소한 일상을 공유했다. 가끔은 같이 공원에서 걷기도 하고 작은 여행을 함께 떠나기도 했다. 그는 느꼈다. 혼자서는 어려운 것도 함께라면 훨씬 수월하다는 것을. 그렇게 김민수는 자신만의 작은 공동체를 만들어갔다. 모임이 크지는 않았지만 진심이 통하는 사람들이었다. 서로의 생일을 축하하고 아플 때 병문안을 가고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었다. 김민수는 어느 날 다이어리에 이렇게 적었다. 내 인생은 지금이 가장 따뜻하다. 그 따뜻함은 물질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관계에서, 성장에서, 감사에서 비롯된 것이었다. 시간은 여전히 빠르게 흘렀다. 하지만 이제 그는 그 흐름을 두려워하지 않았다.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도 그는 매일 작은 꽃을 피워내고 있었다. 그리고 그는 알고 있었다. 인생은 언제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가 중요하다는 것을. 김민수는 오늘도 걸었다. 햇살이 좋은 거리, 벚꽃이 흩날리는 길을. 그의 걸음은 느렸지만 단단했다. 그는 과거의 후회도 미래의 보란도 품고 지금 이 순간을 살아가고 있었다.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용기라는 것을 그는 알았다. 김민수는 하늘을 올려다보았다. 푸른 하늘, 흰 구름, 그리고 그 사이로 반짝이는 햇살. 그는 조용히 웃었다. 나는 아직 살아있다. 그리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남은 모든 날을 사랑하자. 오늘을 후회 없이 살자. 그리고 언젠가 마지막 순간이 오더라도 미소 지으며 떠나자. 그것이 그가 지금 선택한 삶이었다. 시간은 멈추지 않는다. 하지만 그 시간을 채우는 방법은 언제나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 김민수는 자신이 선택한 삶을 사랑하기로 했다. 그렇게 그는 또 한 걸음을 내딛었다. 새로운 봄을 향해.